71번. 현재와 미래 두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갑의 현재 소득이 1000이고 미래 소득이 300, 현재 부가 200이다. 이자율이 2%로 일정할 때 갑의 현재 소비가 800이라면 최대 가능한 미래 소비는? 현재와 미래의 두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인데, 지금 이 갑의 예산 제약식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단서들이 주어졌네요. 이 다기간 모형에서 예산 제약식은 1기가 현재라고 했을 때 1기의 소득 더하기 2기의 소득 나누기 1 더하기 이자율, 이것이 1기의 소비 더하기 2기의 소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인 1기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 가능한 미래 소비 C2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C2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2를 남기고 C1을 옮겨서 정리하면 y1-c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y2고, C2 미래 시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야 되죠. 1 플러스 r 곱하기 y1-c1 더하기 y2가 됩니다. 문제에서 단서를 연결을 해보면 현재 소득 y1이 1000이고 미래 소득 y2가 300이고 현재부 w1이 200인데, 이 현재부라는 것은 현재 소득과 대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넣을 때 y1에다가 이 y1과 w1을 같이 더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 r이 2%일 때 그리고 현재 소비 C1이 8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2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파악이 됐죠.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2%니까 1.02가 되고, y1은 현재 소득 1000과 그리고 현재 부도 같이 포함을 하면 되겠죠. 1200 마이너스 현재 소비가 800이고요 더하기 미래 소득이 300입니다. 정리하면 이게 400이니까 400에 2%를 더 증가한 거니까 408이 되고요. 300을 더하니까 이것은 708이 되고, 그래서 이 미래 소비는 최대 708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A국 국민소득 계정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다. A국의 GDP와 재정수지는? 박스를 보면 소비가 주어졌고 투자 I, 민간저축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거가 되겠죠. 수출은 X, 수입은 M, 정부지출 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소득 Y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지출 더하기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되고요. 그러면 이 GDP Y는 소비가 300, 투자가 200, 정부지출이 100, 수출이 150이고 수입이 150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600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 GDP는 600이고요. 니은 재정수지. 재정수지라는 것은 정부의 저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수입인 세금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재정수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y-c-i-g는 x-m,
이 좌변에다가 세금을 빼고 다시 더해 보겠습니다. y-t-c 더하기 t-g-i가 x-m.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저축인 SP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정부저축인 SG가 되는데 이게 바로 재정수지죠. 거기서 투자를 뺀 것이 순수출과 같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대입해서 재정수지를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SP는 y-t-c, 이것은 민간저축이니까 보기에서 250으로 주어졌고, 더하기 재정수지를 A라고 놓고 투자를 빼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은 0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50이 되고, 아까 기업 GDP가 600이고 니은이 마이너스 50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자본이동이 완전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A국의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A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며 A국 및 해외 물가 수준은 불변,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전형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의 가정으로 문제를 설정해 주셨고요. 환율 제도가 보기를 보니까 고정과 변동이 나오는 거로 봐서 각 환율 제도 차이에 따라 먼델 플레밍 모형의 분석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량이 조정이 돼서 균형이 달성되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용어대로 환율이 변동을 해서 균형이 달성됩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먼델 플레밍 모형의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의 정부 지출의 효과와 변동환율 제도에서의 정부 지출의 효과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IS와 LM이 만나는 이 점이 대내 균형점을 의미하고요. 대외 균형점은 이 BP선이 의미하는데 얘는 국제 수지선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평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니까 세계시장에서 정해진 이 R스타라는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 그 대내 균형점과 대외 균형점이 일치하는 이 제로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A국이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IS 곡선이 IS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원점에서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원점은 국내 시장 이자율이 R1으로 해외 시장 이자율 R스타보다 높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해외 자본이 A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화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은 하락할 압력을 받게 되고, 이 A국은 그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외화를 매입해서 환율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화가 풀리기 때문에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국내 시장 이자율이 이 해외 시장 이자율인 R스타에 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최종 균형은 이 두 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율은 해외 시장 이자율 R스타가 그대로 유지되고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가정 중에 A국 및 해외 물가 수준이 불변으로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총수요 총공급 평면에서 총공급이 주어진 물가 P바 수준에서 수평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물가 수준 변화 없이 이렇게 Y0 수준에서 Y1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AS 곡선이 우상향인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 LN 곡선이라던가 IS 곡선이 추가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배제하고 분석하라는 그런 교수님이 출제 의도입니다. 그 다음 변동환율 제도에서의 정부 지출 확대 정책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제로에서 출발하는데, 정부 지출이 확대가 되면은 IS 곡선이 IS 제로에서 IS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원에서 단기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국내 시장 이자율이 세계 시장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역시 외화가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의 경우와 다른 게 환율 자체가 이제 움직이게 되죠.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생산물의 가격이, 외화로 표시한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하게 돼서 IS 곡선은 다시 좌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오냐면 국내 시장의 이자율과 해외 시장의 이자율이 같아지는 원래 알스타 수준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역시 그러면 원래의 균형인 이 제로점으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Y0로 변함이 없고 이자율도 다시 R스타가 됩니다. 이것을 총수요 총공급의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초 균형점 E0에서 정부 지출 확대로 AD1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E2로 가게 되는데, 지금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해서 다시 이 AD 곡선이 AD0로 돌아오게 되고, 국민소득은 Y0로 불변인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환율제도와 무관하게 A국의 이자율이 하락한다. 지금 고정환율 제도나 변동환율 제도나 최종 그 이자율은 해외 시장 이자율인 R스타로 불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2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예, 여기서 Y0에서 Y1으로 증가했죠. 3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다시 돌아오는 거지 감소하지 않죠. X. 4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A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순수출을 의미하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 환율은 그대로 고정으로 유지되는데, 지금 보면 소득이 증가했죠. 우리나라의 A국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5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A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여기서 환율이 하락했죠. 그 얘기는 통화가치가 상승했다는 거니까 이건 거꾸로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